국회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여당 법사위원장직 반환 요구 등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농성을 진행했던 분이세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서 농성을 진행하셨었는데 네, 지금은 6박 7일 동안 했었습니다. 6박 7일 예. 동안 그 6박 네, 7일 예. 동안 국회에서 잠도 주무셨던 거죠? 네,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아침 7시부터 예. 밤 12시까지는 꼬박 그 농성장에 의자가 보이셨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농성장에 앉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예. 근데 의자에 계속 앉아 있는 형식의 이제 이 농성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잠깐 좀 눈을 붙이는데 사실 좀 시끄럽더라고요. 국회가 새벽녘에 그래요. 청소들을 많이 하셔 갖고. 예. 그래서 아. 눈을 잘 못 붙였고 다시 또 아침 7시부터는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계속 거기 앉아서 뭐 저기 그 식도 먹는 것도 해결해야 되니까 뭐 예. 그냥 뭐 그런 김밥, 햄버거 이런 걸로 먹었죠. 때웠죠, 뭐. 예. 예, 그 예. 현장을 떠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예, 또 현장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예, 앉아 예. 있는. 항해 농선. 예. 예. 사실은 6박 7일 동안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을 지나오셨는데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저는 사실은 로텐다우를 선택한 것은 예. 결국 민의를 모으는 국회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는데 예.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 지금도 이제 지금 여당 마음대로 하는 게 다 보이잖아요. 예. 이런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예. 왜냐하면 국회 오랜 관행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다른 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모든 법안이 법사위로 올라와서 법사위가 상원같이 자꾸 심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이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거죠. 어떤 일당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게. 그건 예. 왜냐?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표를 준 그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담아내라는 것이고 그것이 로텐다홀의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로텐다홀에서 했고요. 아하.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오랜 관행이었고 나눠 하는 것이 예. 저희가 18대 국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80석밖에 안 되는데도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게 주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민주당이 그걸 몽땅 가져가 버린 거죠. 본인들이 다수당이라고. 예. 그래서 사실 그때도 그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다만 그때는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리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그냥 통과된 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여당까지 됐는데 모든 법안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마음대로 되게 생긴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대선에서 41%의 국민은 어디로 가는 거며 이 의견을 담을 틀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데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농성에 들어갔고요. 예.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웬만하면 처음 총리라서 또 같이 정치하는 분이라서 웬만하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이건 좀 심하더라고요.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서 저희로서는 도저히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다. 예.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후보를 내놔도 우리가 뭐 통과 그 부적격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 야인 시절에 어떻고 이런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최근 5년간의 세비 수입과 강연료 수입은 딱 5억 천인데 지출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거, 기부금 냈다고 하는 거, 기타, 전세자금 쓴 거, 플러스 자산 정리된 거 이렇게 따지면 그거는 13억이 지출되거나 순자산 증가가 된 거예요. 예. 8억이 비거든요.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해명이. 마지막에는 장모님한테 2억 받았다고 했는데 증여세 냈어요 그랬더니 냈다 그래놓고 증여세 그 자료 내라고 했더니 끝까지 안 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범죄 혐의 아니냐. 예.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반대를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의원님 이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좀 절박한 심정으로 어떤 국회 안에서 또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신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농성을 두고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건 좀 들으셨죠? 그 이제 뭐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예. 그렇게 막 만들어 사진을 좀 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예. 저는 뭐 이렇게 봐요. 사실은 이런저런 막 뭘 막 씌웠는데 예. 이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러잖아요. 아 그런 예예. 취지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메시지는 메시지를 반박이 가리기 약하기 위한 거죠. 때문에 뭐 그냥 네. 웰빙 농성이다. 뭐 이런 식의 음. 비판이 나왔던 것이다라는 판단하시는 거죠. 농성하면 반드시 뭐 단식하고 삭발해야 되나요? 항의의 방법과 수준과 단계는 다 각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시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제 김성태 아유, 전 뭐, 원내대표는 단식 투쟁을 좀 아유, 하셨었잖아요. 그거 이제 하셨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제 예. 다 또, 여러 가지, 우리 당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민주당이 다 그런 이유를 하는 건데, 예. 그거 알면서도 왜 음.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로 그렇게 말씀들 하셔서, 우리 당이 음. 그래서 요새 국민들이 좀 답답해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그냥 예.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메시지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예예.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뭐 결국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본인들 마음대로 하고 오늘 또 추경도 본인들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우리가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는 것은 국민들한테 이 여당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으실 것 같고 내용에 관심이 없으실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 좀 야당이 그냥 지금 너무 이 뭐가 수단이 없어서 못하지만 적어도 이런 의사를 강력히 표시하려고 한다 하는 일종의 야성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도 국민들의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이나 당원들에게 다시 우리 당이 신뢰를 받게 되는 그런 툴이 될 수 있지 않나. 의원님, 근데 지금 야성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제 김민석 후보자 야당으로서의 이제 해야 될 총리 일들. 예. 비판을 했던 분 중에 지금 기억나는 분들 주진우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나경원 의원 두 분밖에 기억이 안 남아서 뭐랄까 이 국민의힘 의원들 존재감이 너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있기는 하냐. 의원들 다 여름휴가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지지층의 마음이다라는 말씀도 하던데.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까운데 예. 저희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예. 어떤 면에서는 언론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너무 언론이 보통 때 갑자기 같았으면 더 심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가요? 이거 예. 언론만 탓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저희도 부족한 게 있지만 예. 그러네요. 근데 허니문 기간이라도 이건 정도껏 해드릴 게 있고 안 해드릴 게 있지. 예. 총리 후보자는 좀 지나쳤잖아요. 그것만 있나요? 제가 다 일일이 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끝났지만 장관 청문회 지금 엄청 이제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상황을 보면 뭐랄까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제대로 된 한방을 준비를 해서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현미경처럼 이렇게 좀 국민들 앞에서 잘 검증을 하실 수 있겠느냐? 뭐 이러한 또 판단도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인식의 차이가 많네요. 인식의 차이라면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서도 좀 차이가 좀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예. 분명히 엄청 잘못한 건데 이게 예. 아무리 떠들어도 사실은 민주당이 버티니까요. 자료를 하나도 안 내니까. 민주당이 자료를 세금 후보자들이. 냈다고 안 내고 하니까 이게 더 이상 기사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버티면 능사더라고요. 자료를 안 주거든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더 지독하게 했어야 되나 봐요. 예. 우리 총리 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자료 요구를 민주당에서 1000건 냈습니다. 1000건. 1000건. 근데 이번에 우리 당 의원들 보니까 100건인가 120건 정도 했다는 것 같아요. 예. 한 1000건 하셔야 됐었는데.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야성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근데 저쪽에서 무자료, 무증인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청문회보다 또 더 재밌는 건 이제 추경인데요, 추경. 추경 얘기하셨는데 지금 네. 지금 아직 본회의 안 열렸잖아요, 의원님. 추경 핵심이 지금 특활비 때문이에요, 특활비. 어떤 특활비가 문제입니까, 지금? 특활비
아니 특수활동비. 작년에 예산 어떻게 통과시켰습니까? 민주당이 혼자 마음대로 통과시켰잖아요. 예. 그때 대표적인 특활비 3개를 빵원으로 만들었어. 빵원. 그게 뭐예요? 대통령실 특활비 빵원, 예. 검찰 특활비 빵원, 예. 감사원 특활비 빵원. 예. 검찰하고 감사원이 다 민주당 뭐 조사하고 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후보 그 당시 이제 대표. 그래갖고 지금 바뀌니까 감사원은 뭐 완전히 다 복구. 그 다음에 대통령실은 작년보다 더 늘려서 복구. 예. 검찰 갖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 싸움이 났는데요. 예. 완전 복구했더니 이제 또 대통령실이라고 들었어요. 이거 왜 검찰 거 복구하냐 해서 지금 검찰게 마지막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예. 근데 어쨌든 자 대통령실 특활비 한번 그 당시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필요 없다. 특활비 없다고 정치 못하냐. 대통령 일 못하냐. 이런 발언이 바로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의 발언,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어요. 예. 그러더니 지금 완전히 다 복구했다고 하니 이런 내로남불이 있습니까? 이런 이중잣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특활비를 몽땅 깎은 게 잘못된 거예요. 그 특활비 몽땅 깎아갖고 예산 일방적으로 통과한 날이 12월 1일인가 2일일걸요 아마. 예.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정말 일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본인들 되니까 그런 말 언제 했나 싶을 정도로 특활비를 다시 복구시켜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렇게 논리가 앞뒤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근데 이제 저는 정말 그렇다고 지금 대통령실 특활비를 민주당처럼 제가 다 빵원으로 만든다는 주장은 안 하겠어요. 작년에 빵원으로 주장한 민주당이 진짜 해도 너무한 정말 진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혼란에까지 다 이어진다고 봅니다. 민주당 그런 식으로 정말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무슨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는 뭐 그냥 갖다 써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진짜 두꺼워야지 정치하나 봐요. 예. 의원님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도 우리가 그럼 야성을 보이고 지금 이제 특활비 다 빵원으로 만들자고 한번 연자농성이라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연자농성. 대통령실이 빵원이 되면 사실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빵원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하니까 그때 검찰하고 감사원 특활비도 다 빵원으로 만들었고요. 검찰에 어디 파견 나가 있는 기관은 자기네 화장실 청소를 못하고 옆에 부처 화장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무식한 일을 한 게 민주당이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까지도 왔나 봅니다. 뭐 물론 우리가 계엄이라는 무지막지한 잘못을 하긴 했지만 참 제가 보면은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야당은 해야 되나요? 나락골이 어떻게 되든 말이든. 그래서 국민의힘 혁신을 하려고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이 된 상태인데 의원님이 이제 그 발표하는 순간에 의원님이 이제 그 농성 현장에 유튜브로 약간 중계가 되면서 의원님의 혼잣말이 잘 하는지 어쩔런지 이렇게 그게 약간 중계가 됐어요. 아니 뭐 그냥 사실 기대반 우려반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려반 그죠? 잘하시게 우리가 또 도와야죠. 잘 도와주실 예정이시고. 네. 근데 의원님 이제 나중에 곧 전당대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요. 우리 의원님이 이제 이번에 농성하신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장기적으로 전당대회는 저는 이래요. 지금 뭐 누가 서로 하겠다고 할 일은 아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그림을 만들어서 어떻게 빨리 우리 당의 리더십을 만들고 그 리더십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과 토론들을 지금 의원들 사이에 335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야지 이거는 누가 해야 된다고 욕심낼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무슨 제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보다는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야지 우리 당이 빨리 지금 당이 너무 뭐 제가 그거 했다고 민주당보다 더 심하게 욕하는 우리 당내 인사도 있고 그럼 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로 민주당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그리고 뭐 국민들께는 더 좋은 정책으로 다가가야 되고요. 제가 사실은 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이 3, 40대는 자본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관해서 우리가 더 좀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안으로 우리 음.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자본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내자 뭐 이런 예. 얘기하고 고민하고 했거든요. 아하. 그런 것처럼 다 뭐 세대별 그다음에 성별 계층별로 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정책 역량, 특히 좀 실용적 정책 역량 강화가 앞으로 혁신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알겠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는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 그 통합이 야성의 중요한데 회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른바 다음 전당대 선출될 당대표는 그러면 친한계, 친윤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리더십이 나경원 의원이신가요? 아유, 저는 뭐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네. 로텐더홀에 계실 때 의원들 많이 찾아오셔서 말씀 나누셨던 모습이 기억나서. 네. 이제 약속한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스튜디오에 네. 한번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네, 국민의힘 네.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예, 자 다시 우리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자, 우리 박성태 실장님과 김근식 교수님이 열심히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우리 김근식 실장님께서 말씀 주세요. 예, 뭐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점이나 문제 제기 또 뼈아픈 지적을 하는 건 뭐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당이 그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느냐, 예. 저는 그게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말고 똘똘 뭉쳐서 과거 일은 다 덮고 이재명과 싸우는 것만 똘똘 뭉쳐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고름이나 종기나 이런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그냥 묻고 가자는 거고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맡아서 뭐 종기를 뭐 환부를 도려내겠다, 메스로. 메스를 도려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내부 총질도 문제지만 내부 총질을 이유로 해서 혁신의 요구마저도 내부 총질로 왜곡시켜서 그냥 야당으로서 이재명과 싸우자라고 하는 과거 불문 일심 단결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외면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께서 이번에 그 농성한 것도 저는 그 두 가지 문제 제기는 잘했다고 보는데 결국 예. 실패한 거죠. 점거 농성이든 이 숙식 농성이든 농성은 우리가 과거 전문적으로 해본 입장에서 보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절박함과 처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야기했던 뭐 단식, 삭발이 그런 건데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목표도 제가 볼 때 달성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정하신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웰빙이니 피선 이런 이야기가 논란거리가 된 거거든요. 저는 그만큼 저는 우리 당이 조금 더 내부적으로 우리 살을 깎아내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보수 괴멸 을사오적의 축출이라고 하는 정도는 최소한 알겠습니다. 해낼 수 있는 정도의 내부의 자성과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저는 나경원 의원의 저 말씀이 같이 빛을 낼 것이라고 봅니다. 특활비 지금 가지고 그 여야 추경 얘기로 지금 갈등 상황이긴 한데 그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저는 그거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과를 해라. 윤석열 정부 때는 다수당이 민주당이 다 빵으로 해놓고 예. 물론 이제 나중에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뭐 잘 되진 않았죠. 어쨌든 빵으로 해놓고 지금 정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특활비 필요하다 해보니까 있어야 되겠다. 예.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사과해라. 저는 그건 사과할 만하다고 봐요. 유감이다. 예. 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물론 내란 정권이었기 때문에 특활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인 면으로 그 전에는 형식적인 면으로 봐서는 사실 또 그 말은 맞거든요. 우상호 수석이 이미 얘기는 했어요. 정무수석이 죄송하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사과하고 합의하면 되지 않나? 이것 가지고 뭐 사과를 여당이 아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 곽우신 기자도 네. 여당 반장이시기 때문에 그 여야 간에 지금 아니 저는 예. 오늘 이제 계속 국회에 있다가 왔는데 저희 기자들 사실은 본회의가 열리는 게 몇 시니 계속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예산 결산 소위 통과하고 예산 결산 특비 통과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네. 통과되고 나서 본회의 올라가는 시점에 검찰 특활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민주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본회의를 못 열고 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민주당 안에서 네 분.
그러니까 물론 조국혁신당도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런 부분이 저는 정리가 안 된 거가 속도론을 너무 내세우다가 면목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야당이 비판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든 그거는 소위나 전체 회의 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 올리는 거잖아요. 통과 그거 할 땐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잠깐 스탑. 일단 기다려봐 하는 거는 저는 원내 정치에 별로 맞지 않는 모습이다. 미숙한 모습이다. 여당으로서. 그래서 그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될 상상을 것이냐. 해보면 이제 추석 전에 검찰 개혁할 건데 검찰 없애려고 하는 상황인데 특활비 예산 배정하면 없어질 조직한테 무슨 특활비가 필요하냐 뭐 이런 식의 논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네. 네. 그럼 애초에 그럼 41억 증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거 편성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고 이 논의 때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여기서 텍스트업이 걸리는 거는 조금 사실은 절차상 잘못된 거죠. 그 전에 이미 예산 소위나 이런 데서 상임위에서 올라올 때부터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문제 논란이 생기는 건 저는 좀 늦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서두르다가 항상 계속 이 타이밍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예. 이거는 경제인 타이밍이다. 민생 빨리 필요하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나중에 야당이 비판하고 할 때 조금 명구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심판해 주세요. 이제 저도 그 민주당이 특활비를 지난번 야당 때는 빵원으로 했다가 이제 다시 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뭐 저는 사과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 우리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그거고 오히려 민주당 내에 지금 내부 갈등이 좀 커져갖고 지금 본회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요 특활비 자체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관한 아마 약간의 의견 충돌이 내부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 간다면 대통령도 추석까지는 뭐 얼개를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정성호 지명자 같은 경우도 검찰 해체는 뭐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조금 신중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봉욱 수석을 민정으로 임명하고 그러나 지금 정청래 박찬대 두 당대표분은 지금 뭐 추석 밥상에 검찰 해체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쓰디쓴 맛을 많이 봐가지고 신중론과 강경론이 저는 지금 굉장히 맞물리고 있고 그 물밑에서는 상당히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국 관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르마 어떻게 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민주당 내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개혁 완료 뒤 집행이다라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추경을 처리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검찰에게는 안 주고 완료한 이후에 나온 조직에게 특활비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특활비의 규모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이전에 제가 알기로도 각 지검장들 또 총장이 그 경력금 조로 회식비 초로 수사하던 팀에 주던 돈들이 많아요. 그럼 사실 그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죠. 회사 다니면 또 회식은 회장이나 해야지. 사장이 주는 것도 있잖아요. 보도국장도 금일봉들이. 주고 보도국장도 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규모를 가지고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예. 사실은 특수수사에 또 들어가는 비용 너무 엄청 많이 썼다 이건 줄여야 되겠죠. 근데 뭐 개혁한다면 저는 그건 좀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그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규모는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예. 자체를 개혁하면 주겠다? 저는 이건 좀 그렇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곽우신 기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